방송인 박나래 씨의 매니저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 전 매니저의 새로운 폭로가 나왔습니다. 과거 매니저가 차량 운전 중에 발생한 상황인데 이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봐야 할지 어떻게 봐야 할지 일단 노동청에 신고까지는 됐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자, 진정서 보시죠.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이동 중인데 박나래 씨가 뒷좌석에서 남성과 함께 땡땡 행위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자, 차량이라는 공간 특성상 뒷자리에서 박나래 씨의 행위를 피하거나 벗어날 수 있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박 씨가 사용자의 지위를 이용해서 원치 않는 상황을 시각, 청각적으로 강제로 인지하게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구자룡 변호사님,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게? 뭐 뒷자리에서 사실 추정컨대 뭐 성적인 어떤 행위가 있지 않았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네. 앞에 매니저가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있는데 뒷자리에서 그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를 버젓이 했다. 그러니까 매니저들은 그 상황을 벗어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었는데 강제로 인지를 당했다. 네. 이것이 굉장히 수치스러웠고 모욕적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이런 것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네. 이게 뭐 형법적으로도 문제는 될 수 있어요. 이제 뭐 공연음란죄나 뭐 이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아마 차 안에 밀폐된 장소이고 특정인들만 있으니까 형법의 처벌 대상까지 되는지는 좀 애매한 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노동청에 이거는 본인들과 박나래 씨의 분쟁의 한 측면에서 또 논의될 수 있는 사안으로서 제보를 한 것 같은데 여러모로 좀 부적절하고 굉장히 만약 예를 들어서 저게 회사 안에 사무실 공간 안에서 저런 일이 있었다라고 할 때 똑같거든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벌어진 근로 환경과 관련된 문제로서 다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나래 씨는 그동안 주사 이모라든지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입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니저 갑질과 관련해서 입장이 있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입장이 있었을까요? 남희연 기자,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일단은 박나래 씨 지금 전 매니저 측이 사실 굉장히 전략적으로 얘기를 폭로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박나래 씨의 이 매니저 갑질과 다양한 것에서 진짜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약간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얘기들이 지금 속속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박나래 씨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지금 반응이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물어보고 싶진 하지만 본인은 전혀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SNS를 통해서 김숙 씨의 SNS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취소를 한다든지 이런 네. 반응을 보여서 사실 빈축을 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말이 되게 많습니다. 박나래 씨가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리고 사생활을까지 이렇게 언론이 너무 건드리는 거 아니냐라고 이런 보는 시선도 있는데요.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아까 구자룡 변호사도 말했지만 이거는 직장 내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네.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양측의 의견을 조금 좀 더 들어봐야 하겠고요. 박나래 씨가 너무 굳은 표정으로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서 말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말을 못하고 있는 속사정도 있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입장을 밝혀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나올 입장을 낼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니저들은 이게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다. 사용자의 지위를 이용해서 원치 않는 상황을 시각, 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소지가 다분한지 법적으로 궁금한 거거든요. 일단 지금은 진정이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네.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를 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는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만약에 이 내용들이 정말 이 의혹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그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그 밀폐된 공간에서 사실상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 이유 자체가 우월적 지위, 그러니까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라는 점에서 당장 거기 그 자리를 벗어나거나 또 원치 않는 그 상황에서 그 부분들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다라는 점이 고려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제 직장 내 갑질이라든지 이런 또 근무상의 어떤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라고 보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사실관계의 확정이기 때문에 박나래 씨의 입장은 지금 나오진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진정이 제기된 만큼 관련된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좀 확정 지어야 되는 것 아니겠나라는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나래 씨와 관련된 의혹 중에서 또 대중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베일에 쌓여 있었던 그 주사 이모와 관련된 이야기일 텐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주사 이모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자, 본인을 해외 환자 유치업자, 그러니까 브로커로 소개했다는 겁니다. 주사 이모와 근무했던 성형외과 원장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로커였다, 의사는 아니었다, 의료진 아니었다라는 거죠. 리플리 증후군 완전히 허언증, 처음부터 의사라고 밝혔다. 와 봐라 하면서 갑자기 주사를 놓았다. 또 다른 제보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허언증, 처음부터 의사라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주사 이모는 의료진이 아니라 브로커였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남현 기자? 저 이게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는데요. 결국 네. 박나래 씨가 나는 의사로 알고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조사가 시작된 건데요. 해외 환자 유치업자라는 게 사실 지금 강남이나 홍대 인근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K문화, K관광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환자가 미리 이제 한국에 입국할 때부터 예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출국할 때까지의 시술과 뭐 관광 스케줄까지 다 짜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컨대 처음에 들어온 날은 뭐 어떤 시술을 해서 성형 수술을 하고 마지막 가는 날에는 뭐 피로 회복을 위한 주사를 놔주는 것까지 지금 다 하는 게 해외 유치업자거든요. 근데 네. 이분들은 대부분 중국이나 태국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주사 이모가 이런 역할을 하다가 여러 연예인과 친해지면서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내가 누구랑 친한데 누구도 이런 약을 먹는데 하면서 막 주사를 함부로 놓거나 약을 처방해줘서 본인 아니 개인 사업처럼 이렇게 한 것 같다는 추측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자,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박나래 씨의 목숨까지 살렸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이 주사 이모 이 씨가 치명적인 약물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본인의 실체가 탄로나기 시작하면서 주사 이모 이 씨가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목소리 들어보시죠. 주사 이모가 뭐라고 하느냐, 이런데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박나래 씨 심지어 술까지 마시는 사람인데 여기서 건강 걱정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술이랑 수면약에 나비 그 향정까지 그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차라리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명확하게 잘못된 부분을 인식하고, 최근에 주사 이모는 한 대형 법인을 선임했죠.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당초 박나래 씨는 의사 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았고 투약한 약물은 단순 영양제 주사였다라고 했지만 해당 방송에서 한 의료인은 약물이 마약류 약품인 일종의 나비약의 일종이다. 나비약,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약이었다는 거잖아요, 남현 기자. 네, 이게 굉장히 장기 복용을 할 경우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라는 지금 증언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주사 이모라는 분이 박나래 씨나 입짧은 햇님 이런 사람들한테 약을 주는 과정에서 누가 이 사람은 이 약 없으면 못 살아라고 이런 그 아마 문자를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남용하면 정말 안 되는 거고요. 오히려 지금 매니저들의 이 폭로 덕분에 박나래 씨의 목숨을 살렸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정말 몸에 안 좋다고 하고요. 한 피부과 전문의는 이 나비약이 식욕 억제제이긴 하나 네. 그 페니라민, 덱사메타존 등 여러 주사제가 무분별하게 혼합된 정황이 보이고 그리고 몸에 약물을 쏟아부은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정말 다시 한번 경각심을 좀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